궁금한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뉴스의 재구성,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류병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첫 번째 물음표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요. 이낙연 종로 출마 아니다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이낙연 총리가 종로 출마할 거다 이런 얘기 계속 보도해드렸는데 네. 뭐가 기류가 바뀐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권 내에서 그런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런 말이 나온다면 무슨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피선거권이 박탈됐다가 지난 연말 사면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를 종로로 보내려는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누군가가 이광재 전 지사를 종로에 밀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종로에서 재선을 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강력하게 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정 총리 후보자가 최근 당 지도부에 이 전 지사의 종로 출마가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 역시 정 후보자가 종로를 이 전 지사에게 물려주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가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전임자 마음대로 이 특정인에게 지역구를 물려줄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종로는 이게 상징성이 큰 지역이잖아요. 이런 지역을 정 후보자가 말을 하면 당이 그대로 따라야 되느냐, 이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답을 드리면요. 민주당 지도부는 현역 의원이 불출마할 경우에 해당 의원의 의견을 참고해서 전략 공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전임자 뜻을 존중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도 답을 주셔야죠. 네, 두 번째는요. 당 대표에 국회의장까지 지낸 분이 정 총리 후보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밀고 있기 때문에 당이 더 부담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 전 지사 고향이 이제 강원도잖아요. 이제 강원도가 사실 지금 한국당에서 거의 의석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강원 지역 승리를 위해서 이광재 전 지사를 강원도 지역구에 투입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좀 달라진 거예요? 의견은 있지만 아직 방침을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전 지사에게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 전화를 해봤었는데요. 전화를 해봤습니까? 예, 해봤는데 현재 조윤재 전 주미대사 등과 외국에 머무르고 있어서 통화는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종로구 평창동 인근에서 20년 가까이 살아온 이 전 지사는 정치 복귀를 한다면 종로에서 하고 싶다는 의사를 측근들에게 다소 피력해왔습니다. 한 지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1996년 총선과 98년 7월 보궐선거 당시에 이 전 지사가 종로 선거 책임자였다고 얘기를 했고요. 종로에 대한 이해가 누구보다 높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낙연 총리가 이제 당으로 복귀를 이제 곧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종로로 나가는 걸로 지금까지 얘기가 돼 있었고 본인도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종로 나가는 걸 희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오늘 마침 한 방송 인터뷰에 나왔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고를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러나 상대가 누구라 해서 도망가거나 그럴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출마 지역 부분은 당에 일임하겠다는 이야기라도 들립니다. 때마침 친문재인계 인사들은 이 총리가 선대위원장을 맡고 세종시에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을 꺼내들었습니다. 친문계 심기준 의원은 대선 지지율 1위인 이 총리가 종로에 묶여서는 안 된다. 세종에서 출마해서 범충청권과 전국 선거를 함께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친문 진영에서 저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은 정말 이낙연 총리가 종로가 아닌 세종에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네. 자,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이낙연 종로 출마 아니다는 전현직 총리의 힘겨루기로 하겠습니다. 예, 저도 결론이 궁금합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입니다. 고 노회찬은 누구 편입니다. 2년 전에 작고한 이제 노회찬 전 의원 사실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정치권에서는 지금 상당히 여야를 가리지 않고 존경받는 정치인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 누구 편을 든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검찰 출석 외에는 두문분출하고 있던 조국 전 장관이 오늘 오전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에 고 박종철 열사의 묘소에 이어서 고 노회찬 전 의원 묘소를 찾았는데요. 영상으로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그래도 오래된 기억이다. 삶을 같이 공유한 게 많은데 공유한 시간과 기수가 영화 속상해. 갑시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속상해 이런 얘기가 귀에 들어오는데 네. 뭐 자신의 처지가 그렇다는 건지 아니면 노회찬 전 의원이 먼저 떠나서 속상하다는 건지 어떤 의미인지는 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원래 친분이 좀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 전 장관은 2012년 4.11 총선 당시에요. 노 전 의원의 후원 회장을 맡은 인연이 있고요. 지난해 7월에는 노 전 의원의 일주기 추모 전시회 자원봉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님과 관련해서 사적 인연이 오래 있습니다. 부원회장도 오래 맡았기 때문에 이 노회찬 정신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물음표 제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노회찬 의원이었다면 누구 편이었을까 이런 얘기인 건데 만약에 진짜 살아 계셨다면은 과연 조국 전 장관 편을 들었을지 저도 궁금합니다. 네, 이게 관심을 끈 게 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틀 전에 자신의 SNS에 올린 정의당 탈당 관련 글인데요. 이 글에서 노 전 의원을 언급했습니다. 노 전 장관을 비판하면서 작고하신 노회찬 의원이 살아계셨다면 자신과 함께 서 계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중권 전 교수가 지금 진보진영 내부에서 유시민 작가 등과 함께 이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노 전 의원이 살아 있었다면 자신의 편을 들었을 거다 그런 거군요. 네,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의를 표방하는 정당이라면 잘난 부모 덕에 부정 입학한 학생이 아니라 기회를 빼앗긴 힘없는 아이 편에 서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관련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근데 지금 기회가 평등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국 전 장관 일을 보면 기회가 평등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노회찬 전 의원이 살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국 전 장관에게 뭐 잘했다 소리는 안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 그 조정 장관의 그 묘소 방문에 동행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입니다. 지난주 사표를 냈습니다. 민변 출신인 황 국장은 조국 장관이 임명된 지난해 9월 1호 인사로 영입이 됐다가 이번 추미애 장관 인사 때 3개월 만에 법무부에 사표를 냈습니다. 총선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지난주에 보석 청구를 했던데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담당 판사가 지난해 12월에요. 검찰의 기록 복사가 늦어지면 보석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이례적으로 말한 것을 감안해 보면요. 풀려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입니다. 정 씨는 옥중 편지를 통해서 제가 이곳에 있게 된 유일한 이유였던 사법개혁,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건강을 기원한다고 했습니다. 검찰 개혁 때문에 본인이 구치소에 있다는 건데 이 동의할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물음표 고 노회찬은 누구 편은요? 진짜 진보는 양심의 편으로 하겠습니다. 예, 요즘 뭐 진보 진영 내부에서 논쟁이 아주 치열한데 시간이 더 지나고 나면 진짜 진보 또 가짜 진보 이렇게 다 가려질 거라고 믿어봐야겠죠. 자, 유 기자 잘 들었습니다.